이번 시간에는 배열의 모양을 바꾸는 그런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배열 모양 변경. 그러니까 배열의 쉐입을 바꿔주는 그런 몇 가지 함수나 속성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뭐 정리를 하면 그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reshape이라고 하는 함수,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eshape은 우리가 몇 번 써봤으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차원 배열을 2차원, 3차원으로 우리가 모양만 지정을 해주면 모양을 바꿔줬었죠. 이렇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reshape, 모양을 다시 만들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플래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기능이 똑같아 보이거든요. 기능이 똑같아 보이는데 주의하셔가지고 차이점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numpy의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지고서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네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reshape 함수, reshape 메서드, label 메서드, flatten 메서드, 그리고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reshap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hape. 우리가 뭐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우선 1차원 배열을 먼저 만들게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이라는 의미로 array 1D, ARR 1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연속된 숫자를 만들까요? numpy.arange 이렇게 하고 12개로 만들게요. 0부터 11까지. 0부터 11까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ARR 1D 이렇게 하고서 1차원 별이라는 거 아시겠죠? A range는 array range란 뜻이에요. array range.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range를 이용해서 범위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A range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시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은 연속된 정수들로 이루어진 그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자, ARR 1D를요. 1D를 행이 4개고 그 컬럼이 3개인 어, 이런 모양의 쉐입이라고 할게요. 쉐입의 2차원 2D 어레이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죠? 변수를 2D라고 할까요? 2D.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레이 1D 점 reshape 이렇게 하시면 되죠. reshape. 여기다가 아규먼트 어떻게 주시면 돼요? 아규먼트는 4, 3 이렇게 주시면 되죠. 맞습니까? 네. 프린트 해볼게요. ARR 2D 하면서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행이 4개고요. 행이 4개고 컬럼이 3개인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행이 4개고요. 컬럼이 3개인 걸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뉴쉐입 메서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실 때에는요,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차원의 값은 마이너스 1로 설정하셔도 돼요. 뉴쉐입, 메서드, 메서드, 메서드의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그러니까 아규먼트는 이렇게 튜플로 주시면 되죠. 튜플로. 튜플로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그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차원의 값은, 차원의 값은 마이너스 2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쪽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2D, 변수 이름은 ARR2D라고 할 거고요. ARR1D를 reshape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4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해볼게요. ARR2D를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차원 배열이 원소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원소 12개를 가지고 있죠.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행을 4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러면 컬럼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12개를 가지고서 행을 4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컬럼은 3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결정이 되면 컬럼의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ARR2D를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똑같은 1차원 배열이 있는데 1차원 배열을 리쉐입을 해요. 근데 앞에를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뒤쪽을 4라고 썼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를 출력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원 배열은 1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1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2차원 배열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2차원 배열인데 이 두 번째 축 방향으로 이쪽으로 4개를 쓰겠대요. 그러면 이쪽은 몇 개가 돼요? 당연히 3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원소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축 방향으로 원소가 몇 개냐라고 하는 값만 결정이 되면 이 값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3이라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모양이 이쪽이 3, 이쪽이 4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음. 그래서 그 한쪽 둘 중에 2차원, 1차원을 2차원으로 만드실 때는요, 두 개의 축 중에 한쪽 방향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엑시스 0번 축 방향으로 원소를 몇 개를 넣을 거냐, 이것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4, 3이라고 쓰는 거랑 같고요. 3으로 전달하는 거와 동일하고, 여기는 3, 4라고 쓰는 거랑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 우리가 굳이 나눗셈을 안 해봐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 행의 개수나 혹은 열의 개수만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주면 다른 한쪽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번에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12개는 3차원 배열로 만들기가 조금 너무 적으니까 2, 3, 6, 6, 4, 24. 네. 1차원 배열을요. 1차원 배열을
A range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24개로 할까요? 24개. 프린트 ARR 1D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0부터 23까지 0부터 23까지 24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3차원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ARR 1D를요. 1D를 첫 번째 축으로 원소를 두 개를 가져가고요. 두 번째 축으로 원소를 세 개를 가져가면 2 곱하기 3, 6, 6, 4, 24. 그러면 딱 원소의 개수랑 맞죠?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려고 원소의 개수를 그렇게 맞춘 거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24개 맞죠? 자,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의 3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배열의 이름은 ARR3D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ARR1D를 reshape을 하시는데 값을 다 주는 거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프린트 ARR3D 원하는 모양이 됐나요? 원하는 모양이 됐죠. 첫 번째 축 방향으로 원소가 두 개 있죠.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안에서 이쪽 방향으로 각각 세 개씩 가지고 있죠. 세 개씩.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안에서 1차원 배열 안에서 네 개씩 가지고 있죠. 그쵸? 3차원 배열에서 원소 두 개, 그 다음 2차원 배열에서 원소 세 개, 1차원 배열에서 원소 네 개를 갖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데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1D를 리쉐입을 합니다. 리쉐입을 하고요. 2 곱하기 3.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를 줘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한 군데밖에 없겠죠. 두 군데를 마이너스 1로 쓸 수는 없어요. 그죠?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숫자만 마이너스 1로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3차원 배열을 만드실 때에는 적어도 두 개의 축으로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축으로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쪽에만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ARR 3D, ARR 1D, 1D reshape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3 곱하기 4 모양의 2차원 배열들을 저장하는 3차원 배열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2차원 배열이 행이 3개, 컬럼이 4개인 2차원 배열을 몇 개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4개가 숫자가 24개가 있기 때문에 3, 4, 12니까 나머지 하나는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그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리쉐입을 사용하시다 보면 간혹 이렇게 그 모양을 만들 때 마이너스 1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네. 그런 경우는 다른 두 개 차원의 값을 보고서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
지금처럼 24개가 있으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 곱하기 4. 이 마이너스 1은 4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3, 4, 12니까 여기는 2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두 개의 값을 보고서 자동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 나머지 두 개의 값을 보고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레이블과 플래튼 설명드릴게요. 레이블, 플래튼. 리쉐입은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도 가능해요. 3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쉐입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을 바꿀 때, 배열의 모양을 바꿀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 메서드가 리쉐입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3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3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쉐입만 그렇게 주면 되잖아요. 튜플 안에다가 원소 개수 딱 주면 그게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음. 레이블과 플래트는 무조건 결과가 1차원 배열로 나오는 거예요. n차원 배열을 뭐 2차원이든 3차원이든 n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해 주는 게 레이블과 플래튼입니다. 레이블과 플래튼인데 레이블과 플래튼의 차이점은 레이블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블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음, n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한 뷰를 리턴합니다. 뷰. 여기서 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복사본이 아니라 뷰예요. 별개의 어떤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본 배열의 모양을 1차원처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1차원처럼 보여줄 뿐인 거예요. 이따가 코드를 만들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레이블 레이블이 리턴해준 배열에서 어, 예, 리턴된 리턴된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변경하면 원소를 변경하면 원본 배열도 같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뷰를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본을 보는 거예요. 원본을 보는 건데 단지 뭐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처럼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리턴된 그 1차원 배열에서 원소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원본 배열을 변경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코드를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구별을 하셔야 될 게 플래튼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플래튼 메서드는 똑같이 n차원, 그러니까 2차원이나 3차원이나 4차원, n차원의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한, 변환한 복사본을 리턴을 해줍니다. 복사본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원본 배열과는 다른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리턴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원본 배열과는 별개의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메모리에 만들어서 리턴해 준다는 얘기예요. 레이블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리턴된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변경하는 것은 원본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플래튼을 먼저 제가 예제로는 플래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플래튼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D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차원 배열로 변경을 해야 되니까 1차원이 아닌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자, 2D 배열을 먼저 만들게요. 2D 배열을 numpy.a range 12개짜리로 할게요. 0부터 11까지 그리고 리쉐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을 3개 그리고 컬럼을 4개 이렇게 할게요. 행을 3개 컬럼을 4개. 자, 프린트까지 해볼까요? ARR 2D 0부터 11까지의 숫자들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들어갔죠. 1차원 배열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1차원 배열이 3개. 그죠? 그 다음에 각각의 1차원 배열은 4개씩 원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플래튼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플래튼드 변수 이름을 펼쳐진 플랫이라고 하는 게 플랫이라고 하는 영어 자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평한 이란 뜻이거든요. 평평한.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을 쭉 펼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도형을 1차원으로 쭉 펼친다, 평평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메서드 이름은 플래튼이고요. 메서드 이름은 플래튼이고, 플래튼이 됐다라는 의미로 변수 이름을 플래튼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이 있어요. 요게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이죠. 다음, 플래튼. 요렇게만 호출하시면 끝이에요. 이렇게만 호출하시면 자 플래튼 변수 이름 플래튼드가 있죠.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차원 배열이죠. 그냥 얘가 쭉 펼쳐진 거예요. 0123, 0123, 456, 4567, 8910, 11. 쭉 펼쳐졌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얘는 무슨 일을 했다? 2D 배열을 1D 배열로 변경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에서 복사본을 리턴한다 라는 의미.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자, flattened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에는 숫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덱스 0번에는 숫자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맞아요? 자, 여기에 이 값을 123으로 변경할게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을 넣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인덱스 0번 1차원 배열에 인덱스 0번 위치에 새로운 값 1, 2, 3을 넣겠다. 기존 값을 대체해서 새로운 값을 넣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프린트, 플래튼 바뀌었죠.
나머지는 그대로죠. 나머지 원소들은 그대로고 첫 번째 원소의 값만 123으로 바뀌었죠.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원본 배열. 우리가 1차원 배열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원본 배열이 뭐였었죠? ARR2D 아니었었나요? ARR2D를 1차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자, 출력해 보세요. 원본 배열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죠. 이게 복사본을 리턴한다라는 의미예요. 원본이었던 2D 배열은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별개의 배열이 생긴 거예요. 별개의 1차원 배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플래튼을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에 2차원 배열도 있고 1차원 배열도 있고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두 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배열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과 서로 다른 두 개의 배열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1차원 배열의 값을 변경하는 거는 2차원 배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게 플래튼이에요. 플래튼. 복사본을 리턴한다. 별개의 새로운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원본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웨이브를 써볼게요. 자, 원본 배열 그대로 이렇게 있죠. 자, 이번에는 웨이브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드. 똑같은 2차원 배열을 웨이브 하고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D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꿔준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웨이브드. 어때요? 똑같이 변경이 됐죠? 플래튼이나 레이블이나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처럼 보이죠? 자, 레이블드에서 인덱스 0번의 원소는 0이잖아요. 그죠? 인덱스 0번 위치에 있는 값은 0이었죠? 0이었잖아요. 자, 그 값을 123으로 변경을 할게요. 당연히 레이블드라고 하는 배열이 여기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죠? 레이블드의 인덱스 0번을 다른 값으로 변경하겠다니까 변경된 값으로 출력이 되는 게 맞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array 2D를 볼게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1차원 배열을 변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1차원 배열을 변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변경한 거다? 2차원 배열을 변경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이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처럼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뷰의 의미예요. 뷰. 2차원 배열을 1차원처럼 보고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1차원 배열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본 배열을 변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지 플래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쓸지는 내가 원본을 변경할 일이 있을 것인가, 원본을 변경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서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셔야 돼요. 플래튼을 쓸지, 레이블을 쓸지는요. 네. 그래서 내가 1차원 배열로 사용하면서 그 1차원 배열을 변경했을 때 원본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블을 쓰시는 게 맞고요. 어, 내가 1차원 배열을 사용하면서 1차원 배열에 수정을 가할 건데 그 수정을 가하는 내용이
2차원 배열에 적용이 되면 안 된다. 2차원 배열은 원본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flatten을 쓰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원본 2차원 배열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1차원 배열을 변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2차원 배열을 변경한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리쉐입 설명드렸고요. 레이블도 설명드렸고 플래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레이블하고 플래튼이 계속 헷갈려요. 네. 레이블이 뷰였었는지 플래튼이 뷰였었는지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그때그때마다 문서를 봐요. 문서를 보는데 문서를 보실 때 뷰라고 나오면 원본 배열이 한꺼번에 같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는데 카피라고 문서가 나오면 복사가 됐다는 얘기고 메모리에 복사가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서를 보실 때 카피를 리턴하느냐, 뷰를 리턴하느냐, 아마 대부분의 문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메서드에 대한 문서를 찾아봤는데 뷰를 리턴한다. 아, 얘는 원본을 변경하는 거구나. 원본이 변경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피본을 리턴한다. 그러면 아, 새로 복사가 된 새로운 게 뭔가 리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서를 보실 때. 문서를 보실 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뷰다 복사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카피라고 합니다. 카피. 뷰는 그것처럼 보여줄 뿐인 거예요. 원본을 다른 모양처럼 보여줄 뿐인 거고 원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변경하게 돼요. 카피를 리턴한다라고 하면 복사해놓고 리턴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원본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넘파이의 new axis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new axis 속성은 차원을 늘려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속성을 사용한 차원 늘리기. 어, 리쉐입은 차원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차원을 줄일 수도 있어요. 1차원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3차원을 2차원이나 1차원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게 리쉐입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블이나 플래튼은 무조건 1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게 레이블과 플래튼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을 1차원으로 확 줄여버리는 거죠. 줄여버리는 거고 뉴 엑시스는 새로운 축이란 뜻이잖아요. 새로운 축이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축이 생긴다는 얘기는 차원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을 키울 때만 사용하는 게 new axis입니다. new axis. 자, 그러면 1차원 배열을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번에 ARR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A range 6개 0, 1, 2, 3, 4, 5로 만들게요. 자, 참고로 쉐입 한번 출력해 볼게요. 쉐입. 이렇게 나오죠. 6개다. 이렇게 나오죠. 6개다. 원소 한 개짜리 튜플이에요. 원소 한 개짜리 튜플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변경한 내용을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axis를 사용하실 때는요, 인덱스 연산자 사용합니다.
인덱스 연산자 사용하시고요. numpy 점 new axis 그리고 이렇게. 자, 어떤 모양인지 볼게요. 프린트 해보시고 몇 차원 배열이 됐죠? 2차원 배열이 됐습니다. 쉐입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는 모양이 달라요. 그죠? 네. 어, 쉐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축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축을 따라서 원소가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자, 이렇게 1,6 이렇게 나왔죠. 1,6. 이쪽으로 축이 하나가 있는데 원소가 한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축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원소가 6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몇 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소 한 개짜리냐, 원소 두 개짜리냐에 따라서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가 달라져요. 그리고 출력된 모습 보시면 괄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1차원 배열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니까 그게 2차원 배열이죠. 그게 2차원 배열이란 말이에요. 쉐입이 달라요. 다르죠. 다르죠. 축의 개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축이 하나밖에 없다. 얘는 축이 두 개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자, 새로운 축을 어디다 추가하겠다? 행쪽 방향으로 새로운 축을 추가하겠다예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값들은 그대로 컬럼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ARR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값들은 컬럼에다 갖다 놓고 행 방향으로 축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2차원 배열. 자, 그런데 new axis를 반대쪽에다가도 쓸 수가 있어요. AR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numpy.new axis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얘는 프린트 먼저 해볼까요? 쉐입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죠. 1차원 배열의 쉐입, 2차원 배열의 쉐입인데 행의 개수가 하나냐, 컬럼의 개수가 하나냐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값들 자체는 6개밖에 없어요. 그쵸? 얘도 사이즈를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는 6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도 사이즈를 출력해보면 행이 1개, 컬럼에 6개 있으니까 원소 개수는 6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이즈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행이 6개, 컬럼이 1개가 있으니까 원소 개수는 전부 6개예요. 근데 원소 개수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어느 쪽으로 축이 생겼어요? 새로운 축이 생긴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축이 생긴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값들은 엑시스 0번에다 갖다 놓고 원래 있던 값들은 엑시스 0번에다 갖다 놓고 다른 쪽에다가 새로운 축을 넣은 거예요. 엑시스 1번에다가.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사실 이 뉴 엑시스라고 하는 이거는요, 리쉐이브로 우리가 끝낼 수 있어요. 리쉐이브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모르셔도 리쉐이브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나요? 리쉐이브로 가능하죠. 자, 첫 번째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를 리쉐이브로 한번 해볼까요? 이 첫 번째랑 똑같은 결과를 주는 거를 리쉐이브로 해볼게요. 프린트문 안에다가 바로 넣을게요. AR란. 원래는 1차원 배열. 원래는 1차원 배열인데 리쉐이브를 할 거예요. 어떻게 주면 될까요? 행의 개수를 한 개를 갖다 놓겠다는 뜻이잖아요. 행의 개수를 한 개를 갖다 놓겠다. 나머지 전부 갖다 놓겠다. 2차원 배열되죠. 6이라고 쓸 필요 없어요. 여기를, 여기를 6이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음. 이 1차원 배열이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10개를 가지고 있든 20개를 가지고 있든 100개를 가지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행 한 개,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다 컬럼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요 아래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코드는 어떻게 만드시면 될까요? ARR, reshape, 행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죠? 마이너스 1, 컬럼 한 개. 이런 의미인 거예요. new axis라고 하는 거는 컬럼을 한 개짜리 나머지 모든 원소는 행에다 갖다 놓겠다. 여기다 new axis를 쓰는 거는 행을 한 개를 만들고 나머지 모두는 컬럼으로 갖다 놓겠다. 이런 의미랑 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new axis입니다. new axis. 그러니까 사실 new axis를 모르더라도 리쉐입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만드는데 단지 축만 추가해서 2차원 배열로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new axis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 리쉐임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의 의미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AR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의 개수가 한 개죠? 그럼 컬럼은 당연히 몇 개가 돼야 될까요? 6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행의 개수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컬럼을, 만약에 얘는 컬럼의 개수를 지정을 한 거고요. 행의 개수를 지정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행의 개수를 지정 안 한 부분은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6개, 이쪽으로 1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2차원 배열이죠. 이것도 2차원 배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서 모양을 바꿔주는 여러 가지 reshape, label, flatten, 그리고 new axis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new axis는 우리가 reshape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